자 여러분, 카멜에서 이거 저희 되게 많이 팔린 제품입니다. 쉽고 편한 연습장 카멜 보드입니다. 저희 제작팀도 이 카멜 보드를 많이 쓰거든요. 뭐 조카분들이나 자녀나 아니면 친구들 이렇게 선물해주기 좋아요. 뭐라고 쓰셨나요? 이스타 TV. 이스타 TV. 네. 자, 만원대기 때문에 일단 가격도 부담이 없고 종이랑 펜이 없는데 지워지는 거 금방 하고 쓰는 것도 잘 쓰여져. 네. 근데 이거 썼다가 누가 이렇게 막 썼어. 이게 막 썼어. 썼다가 지워지면 안 되는 내용이야. 이거 누르면 지워지거든? 지워지잖아. 실수로 누르면은. 근데 여기서 락이 하나 있어요. 잠궈놔. 누르면 눌러도 안 눌리지. 안 지워집니다. 네. 네. 이거 직장인분들이나 회사에서도 쓰기 되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격도 저렴하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분들 뭐 필기하거나 노트로도 굉장히 쓰기가 좋다. 일체형 전용 펜이 있고요. 공책보다 가볍기 때문에 가방에 하나 딱 넣어놓은 다음에 편안하게 들고 다니시면 돼. 오늘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네. 이러면서 오늘 해야 할 일 뭐 있죠? 녹화, 녹음, 그다음에 뭐 롤. 그렇지. 이렇게 이러면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네, 이런 거. 했으면 이렇게 두 개 치우. 그렇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다. 하고 다음 날에 뚝 누르면 그렇지, 지워지고. 좋지. 네네. 이거거든.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카멜 20년 동안 이 제품들 판매하고 있고 카멜의 특징 아시죠? 무상 AS.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카멜보드. 프랭키 도용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애정이 가고 사랑스러운 선수예요. 그 여장으로 변신했는데 그 마음에 들어서 아. 가능하신가요? 저요? 예. 어이! 자, 방금 얘기했던 이 프랭키 더용 관련된 기사들을 먼저 좀 영정이랑 얘기하기 체크하기 전에 체크를 해보면 이 카탈루냐 라디오의 오리올 도메네크, 이 사람은 조금 이야기가 오락가락하긴 한데 뭐 트위터에 올려놓은 얘기 이런 거를 체크를 좀 해보면 더용은 터나 감독이 맨유에 부임해서 그를 원할 시에는 바르셀로나를 떠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맨유가 7천만 유로 정도의 이 오퍼를 하면 납득할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뭐 갈 수도 있다 그랬다가 구단은 더용을 뭐 팔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누구요? 오리올 도메네크. 미친 거죠. 미친 거다. 네. 예. 제정신이 아닌 거다. 제정신이 아니다. 네. 나는 프랭키 도용을 판다고 이렇게 예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예상은 할 수 있다. 어그로도 끌어야 되고 조회수도 올려야 되니까. 7천만 뭐야 7천만. 가격 너무 안 된다 이거. 야, 우리 무조건 너무 영웅 무시해. 이상이다. 이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조르디 크루이프, 뭐 다 아시는 그 요한 크루이프의 아들이죠. 네. 조르디 크루이프가 우리는 더용 판매 안 한다. 네. 그리고 파브리쇼 로마노는 이 샤비 감독은 관련된 소문 일축했다.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잉글랜드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터나 감독의 메뉴 부임이 확실시가 아니라 오피셜이잖아. 네. 오피셜 났고 터나 감독이 또 더용을 워낙에 좀 아약스에서 잘 썼기 잘 때문에 썼죠. 관련된 링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더용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이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 했었는데, 더용의 아버지는 바르셀로나가 돈이 필요하고 이 프랭키 더용에 대한 어떤 그 오퍼가 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된다면 바르셀로나 클럽이라는 클럽이 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관련된 제안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관련자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아니 바르셀로나가 재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더용 이적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이 어느 나라의 어느 기자든 본인이 쓰는 논조에 유리하게 어미를 바꾼다거나 묘한 뉘앙스의 차이로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살 수 있는 기사들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터나의 부임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네. 맨유는 분명히 미드필더에 대한 보강을 할 거고. 네. 그럼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바르셀로나에서 더용에 대한 어떤 그 입지가 주변 관계자들과 샤비 감독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네. 예전에 이 영상 한번 찍은 적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 팬들과 이 현지 팬들의 어떤 의견이 더용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안함을 좀 가지고 있나요? 실력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다. 없어요. 그럼 이 링크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냥 뜬 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언론이 조장하고 있어요. 이건 언론이 조장, 이건 흔들기다. 네, 왜 그러냐면 흔들기라기보다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전력 보강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앞서 얘기했다시피 최전방 측면 여기다 측면 수비 센터백 정말 보강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이걸 계산기를 두들기니까 그래도 가비 페드리가 있으면 중앙 쪽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선수? 가장 이적료가 높을 선수는 더용이다. 프랭키 더용이니 프랭키 더용을 팔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언론 쪽에서
올 시즌 중반에는 프랭키 도용의 활약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좀 많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혹평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프랭키 도용의 이적설에 불을 지피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근데 프랭키 도용도 바르셀로나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크다. 그리고 팬들도 프랭키 도용을 좋아하고 팬들 확실히 네. 좋아한다. 감독도 이 선수가 현재이자 미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구단 운영진도 뭐 요르디 크루이프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 팔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건 언론의 조장이다. 네. 그리고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잉글랜드 쪽에서는 프랭키 도용만한 좋은 카드가 없어요. 대단한 떡밥이죠. 네. 그러니까 맨유라는 클럽 입장에서도 터나 감독이 왔는데 중원 보강은 무조건 해야 돼. 근데 터나우처럼 또 도용이랑 가까운 사이에 감독이 많지 않으니 당연히 링크를 내는 거고, 맨유 입장에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도용 정도 스타성 있고 이름값 있고 실력 있는 선수를 영입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빵빵 대문짝만하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에릭 터나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휘봉 잡으면 1차적으로 빌드업 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 중에서도 패스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 잘 되는 영입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중원 쪽에서도 패스의 줄기 역할을 하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지금 없잖아. 네, 그런데 프랭키 도용만큼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프랭키 도용하고 계속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터나우 감독 입장에서도 프랭키 도용을 영입해준다? 야, 이건 땡큐베리 감사지. 아니 본인이 뭐 사준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 그건 안 됩니다. 이런 네.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가 재정적으로 안 좋다는 소문이 계속 있으니 프랭키 도용에 대해서 제의할 만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프랭키 도용이 바르셀로나에서 입지가 흔들린다면 페드리도 있고 가비도 있으니 흔들린다면 충분히 맨유로 이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여름은 절대 아닙니다. 이적한다 하더라도. 네. 프랭키 도용이 바르셀로나에서의 그 뛰는 모습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아니면 애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에서 계속 뛸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는 챔피언스 리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나가야 됩니다. 그건 필수적이다. 네.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못한다면 프랭키 도용을 영입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 프랭키 도용도 챔스에 진출하지 못하는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르셀로나가 프랭키 도용을 이적시키기 위해서는 부스케츠의 대안을 찾았을 때입니다. 지금 그렇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시즌의 미드필더 라인은 결국 캐시에가 들어온다고 치면은 캐시에. 네, 페드리, 도용, 캐시에로 캐시에.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이제 가비를 돌리고 니코를 그렇게, 돌리고 부스케츠를 돌리고 네. 부스케츠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용을 판다는 거는 계속해서 부스케츠를 믿고 간다는 얘기인데, 그거 안 되지. 네, 부스케츠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기동력을 생각했을 때는 이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적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맨유 입장에서 링크가 나는 건 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에요. 터너 그리고 네. 맨유 상황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닌데, 이 링크가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이 팀적으로 봤을 때, 축구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아닐 것이고, 그리고 부스케츠를 믿기도 어려운 상황, 나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프랭키 더용이 챔스를 만약에 맨유가 못 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적고, 감독들이나 팬들이 모두 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링크가 간혹 들어서 나오는 건 언론이 뭔가 이 프랭키 더용의 어떤 활약도에 대한 약간 혹평, 혹은 이 선수가 그래도 가장 매각했을 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링크가 나는 것 같다. 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후반기에 승승장구하다가 최근 홈 3연패잖아요. 안 좋죠. 이건 뭐냐면 프랑크푸르트에게 패배하면서 올 시즌 무관이 확정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동기부여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데 동기부여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확 떨어지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 이전 방송에서 패들이 피케 뭐 부상 선수가 많고 뭐 여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팀의 중심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도약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르셀로나 내부에서는 이미 패들이 도용은 주축이라는 생각을 주축이다.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캐시의 중간 그러니까 그 영입되면 들어가고. 자,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에 정말 4위, 5위 간당간당하고 있어요. 뭐 물론 지금도 2위이긴 하지만 베티스하고 승점차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될지 혹시 모르지만 모른다. 여하튼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못 나가고 막 유로파리그 나갈 것 같아. 그런 상황이면 모를까
지금 후반기에 최근 홈 3연패긴 하지만은 엄청 좋았잖아. 흐름을 탔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 시즌은 우승 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야죠. 네. 그러니까 사실 과도기전 과정이 생각보다 짧은 짧았지. 거야. 한두 시즌 갈 수도 있겠다. 아니 그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올해 안에 그냥 정리가 다 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최전방에 해결사가 돌아오면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하든 누구를 영입하든 그런 선수가 들어오면 온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카디스전, 라요 바이카노전 이런 패배들은 안 나오겠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기를 이긴다는 건 아니에요. 경기력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득점 기회를 골로 연결했으면 패배하지 않을 경기들이었다 그렇지.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페드리가 이제 중심인데 그리고 도용이 중심인데 그 중에 한 명을 팔까? 말도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라포르타 입장에서 메시를 보냈어. 지난 여름에. 다가오는 여름에 프랭키 도용을 보내. 아 그러면 이거 안 되지. 이건 본인의 입지에도 어떡하자는 문제가 거야. 생기지.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주축들을 다 이렇게 내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영주형도 프랭키 도영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이 선수의 현재 이 뭐 예를 들어 플레이에 좀 아쉬움이라거나 조금 더 발전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있나요? 그러니까 프랭키 도용은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게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선수의 성향을 좀 더 살려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프랭키 도용이 사실은 왼쪽에서 뛰다가 오른쪽에서 뛰다가 이러면서 부스케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왼쪽에서 뛸 때는 빌드업에 도움을 많이 주고 오른쪽에서 뛸 때는 박투박처럼 뒷공간으로 들어가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체적인 활약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서 뛸 때는 조금 더 폭넓게 움직이면서 부스케츠에게 자유를 더 많이 줬으면 좋겠고 이쪽에서 뛸 때는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우측에서 뛸 때. 네. 그래서 이쪽에서 뛸 때는 조금 더 득점력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은 페드리하고 호흡이 문제긴 하지만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부스케츠 자리에서 뛴다면은 부스케츠 자리에서는 패스 타이밍을 최대한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더 빨리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프랭키 대용이 종종 볼을 끌고 나오면서 드리블을 통해서 탈압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보다는 원터치로 돌리면서 바로바로 움직이는 게 더 효과적이다. 볼을 끌고 나왔을 때 거기서 빼앗기면 이거 바로 위기니까. 위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프랭키 대용도 발전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만한 미드필더를 없지. 대체 어디서 찾느냐. 없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적설이 나올 때마다 그냥 웃습니다. 웃고 넘어가는 거다. 아까 그 새끼 누구죠? 아까 그 새끼. 오리올 아까 그분 도메네크. 누구죠? 네. 오리올 도메네크. 오리올 도메네크처럼 이런 헛소리를 하면 이 사람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이 구단은 더 이상 안 팔 거라고 못 박았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보면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뭐 이게 이 사람의 전 진짜 의중이 뭐 들은 얘기에 있어서인지 억울한지 본인의 뇌피셜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안 팔 거야라고 못 박는 거 보면 이렇게 얘기했다가 욕 좀 먹은 거 아닌가.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초반에는 바르셀로나가 메뉴에게 역제안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 네. 이거는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부상한 건 저는 턴화가 부임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연결짓기 좋잖아. 그럼. 그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음. 프랭키 도용의 바르셀로나에서 입지는 탄탄하다. 네. 팬들과 모든 이 관계자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프랭키 도용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경기 중에 좀 부진하더라도 애정이 가고 사랑스러운 선수예요. 우스만 덴벨레는 경기 중에 잘하더라도 애정이 안 가고 정이 안 가는 선수거든요. 걔는 좀 안 가지. 근데 프랭키 도용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 열심히 뛰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맞죠? 열심히 뛰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뭐요? 그 여장으로 변신했는데 그 마음에 들어서 아니야. 그 사진 때문에. 아니야. 덕현이는 쌉가능이라 그랬거든. 덕현이 싹가능이래? 쌉가능이래. 가능하신가요? 아닙니다. 예, 저는 안 그렇습니다. 네네. 네. 저는 그 황덕현 해설위원의 성적 취향을 존중합니다. 네. 그래 저랑 결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은 지켜야죠. 그럼요. 네. 덕현아 파이팅. 네. 행복하시죠? 저요? 예. I'm happy. I'm so happy. 진짜 행복해.